자, 104쪽에 우리 그 생물 다양성 보존 나와 있는데 요거 지난주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그 훑어보고 뒤에 거 문제를 안 풀었잖아, 그죠? 뒤에 거 문제 하도록 하자.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 왜 우리가 다양성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 가능성 낮아지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물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생태계 평형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낮은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 죽어버리면 얘도 같이 굶어 죽어버린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 죽었다 그래서 얘가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자, 얘는 다른 거 먹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다양성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인간한테도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생물 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생활에 필요한 재료가 있고 또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 관광 자원으로도 쓰이고 있어. 그래서 식량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 의약품, 섬유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물한테서 얻어냈다라는 것들 지난주에 얘기 잠깐 했었고요. 자, 다양성이 이렇게 보존된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한테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다양성 감소 원인 해가지고 요거는 별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라 그랬죠. 결국에는 인간이 많아질수록 서식지를 점점 잃어버리면서 생물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 다음 남획이라고 하는 거는 남획이라고 하는 거는 마구 잡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번식하지 못할 정도로 남획이 되면은 생물이 사라지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외래종 유입. 그러니까 이 외래종이 유입화가 되면서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잘 나왔어요. 자, 외래종이 유입하면서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태계 파괴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외래종을 잡아먹을 애가 없어지게 되면은요, 먹이사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고요. 그 다음 환경오염. 그러니까 역시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국제적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국가적 활동이 있고, 자, 국제적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것들 4가지 경우를 해가지고서는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나 국제적 같은 경우에는 협약 맺는 거 얘기해주는 거고, 국가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자기 종을 보호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국립공원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고, 사회적 활동 보시게 되면 외래종 제거하기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 밀, 얼룩, 소 이런 것들 키우기, 토종을 지키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야. 뭐 분리수거 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모피 제품 사지 않기라든가, 그다음 희귀동물들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107쪽까지 우리가 풀었고, 그 다음 108쪽부터 문제를 안 했었죠, 그죠? 우리 108쪽, 109쪽, 110, 111. 자, 111쪽까지야. 그 실력 탄탄까지. 이건 여기는 쉬우니까 아마 금방 할 거예요. 요거 하고 1단원으로 넘어가자. 몇 시까지 풀어요? 자, 1번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2번이죠.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다양성을 지금 높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 2번에는요 3번이죠.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나보다 가가 이건 바뀌었죠. 나가 더 생태계 평형이 유리하죠.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4번. 4번이죠.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는 5번이죠. 아이디어도 줄 수 있어요. 의복 재료, 항암제 원료, 그 다음에 아이디어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5번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에는 4번이죠.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남겨두면 결국엔 생태계 파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3번이죠. 환경오염은 감소시키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가장 심각한 원인 뭐라 그랬니? 그렇지. 서식지 파괴라고 얘기를 했죠. 꼭 기억해줘. 자, 그 다음 7번에. 그렇지. 3번이죠. 자, 7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 8번에는 4번에. 자, 이거는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행동이죠. 자, 그 다음 9번에는 5번. 그렇죠. 5번이죠. 자, 옥상 정원은 생태계를 넓히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 10번에는 그렇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에 그렇죠. 1번이죠. 이게 남획. 자, 그 다음 12번에는 그렇죠.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에는요. 그렇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에는 1번하고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자, 이거 생태 통로는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고요. 자, 이동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15번은요. 5번이 되겠죠. 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뭐 말부터 벌써 틀렸죠? 협력이 꼭 필요해. 그 다음 16번은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희귀동물 애완용으로 기르면 안 된다 그랬고요. 갯벌 등을 농경지로 바꾸면 오히려 생태계 파괴되는 거죠. 단순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에는요. 생물 다양성 거부되는. 자, 여기 지금 두더지가 멸종했을 때 올빼미가 같이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거 당연히 나겠죠? 그죠? 뭐 이유를 물어본다면 뭐야?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빼미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먹이사슬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지금요. 멸종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예시를 든 게 올빼미가 멸종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더지가 멸종됐을 때 올빼미 먹이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라고 하게 되면 한 70점? 그 정도까지 70점 정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쓸 때는 주관식에서 원하는 예시를 가지고서는 들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은요. 지구환경 보존에 중요하다. 다양성을 보존해야지만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거죠. 다양성을 보존해야지 생태계 평형 유지에 더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거죠. 결국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8번은요. 지나친 개발 자제, 서식지 보존. 서식지 보존 뭐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든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호구역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서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19번은 친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20번은 분리수거랑 친환경 농산물 이용.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 분리수거, 모피 제품 안 사고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번으로 가자. 1번에 5번. 그렇지. 5번이죠. 사람의 행동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5번. 그렇지. 5번이죠.
자, 개발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철도가 딱 낳고 도로가 딱 나면서 이 서식지가 4등분 돼 버리는 거죠. 그만큼 서식지가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던 애들이 이 좁은 범위만 돌아다니는 현상이 돼 버리는 거야. 여기 4개 있으니까 공평하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결국에는 생물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넓이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한 면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2번? 아니구나. 4번에 자, 이게 면적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생물종 비율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개체 수가 감소하지만 생물 종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요 생물 종수도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그렇죠, 2번이죠. 나일 농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단순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파괴되고 단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증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틀린 것 중에 질문. 실력 탄탄 2번? 요거? 2번에 몇 번이라 했는데? 가보다 나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 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복잡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거가 되는 거야.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생태계평이 안정하다라는 거는 나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또 틀린 것 중에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러면은요 우리 쭉 앞으로 가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1단원부터 나가도록 네? 하자. 네.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 1단원부터 나가고 있지, 그지? 아니요? 네. 안 나가? 나갔어. 일단은 1단원이랑 4단원. 오케이. 자, 1단원 저기 그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1단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3단원에서 했었던 거는 생물 파트고, 그 다음 1단원에서 할 거는 이제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구계, 직권, 암석, 광물, 토양, 그 다음 직권, 운동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자, 결국에 우리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구계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지구계에서 계라는 개념, 자, 체크하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에요. 하나의 덩어리 안에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대. 자, 그걸 우리는 계라고 얘기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는 방금 배웠었던 생태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생태계라든가 소화계, 배설계, 그 다음에 태양계. 태양계도 계예요. 자, 이런 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구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집합, 이걸 지구계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계에는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자, 일단 외권부터 얘기하면, 외권은 그냥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외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직권은 뭐겠어? 땅이죠. 수권은 물, 기권은 공기. 대기, 공기, 생물권은 동식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이나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이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죠. 자, 기권이나 수권보다 부피가 큽니다. 수권하고 기권하고 직권하고 비교하면은요, 직권의 부피가 가장 큽니다. 우리 지구의 땅덩어리에 있는 게. 자, 그 다음 수권은 물이야, 물. 지구 표면이나 지구 안에 있는 물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수권은 모두 액체로 되어 있다. 맞니, 틀리니? 누구 때문에? 빙하는 얼음이에요. 고체죠. 그런데도 수권에 속해요. 자, 그 다음 기권은 대기권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제일 많은 기체가 뭐라고? 산소. 질소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 산소. 그러면 수증기는 기권이다, 수권이다? 습관. 수증기. 기권? 공기 중에 떠져. 공기 중에 있죠. 걔는 기권에 속하죠.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증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상현상이 수증기 때문에 일어나요. 자, 생물권은 지권, 수권, 기권에 넓게 퍼져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얘기를 하고요. 외권은 우주 밖에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예요. 지구계 구성 요소가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 폭발, 무슨 권? 직권. 땅속에서 뻥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이죠. 자,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화산재가 어디가 있는 거야? 기권에 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우주 물질이 와서 탑니다. 우리 별똥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유성.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외권에서 기권하고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네.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고요? 네. 왜? 생물권하고 생물권하고 그 기권. 외권. 외권. 자, 태양빛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식물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식물 광합성으로 산소가 나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물권과 기권이 되는 거죠. 기권의 조성 변화가 변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지구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파도가 쳐서 동굴이 만들어졌어요. 수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딱 이름 들으면 무슨 현상 들으면은 뭔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지구 내부 구조에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해가지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자,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시추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야? 땅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시추는 땅 파고 들어가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갔어. 자,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면 좋겠어. 근데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안 하죠. 우리 지구 내부가요, 대략 반지름이 6,400km 정도 돼요. 예. 근데 제일 많이 파고 들어간 게 한 15km 정도. 14km. 13. 13, 13인가? 14, 15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살짝 깔짝 들어가고 끝났어. 깔짝. 자, 왜 그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셔. 압력이 뜨거워서. 높아지게 되고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추하는 봉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찌그러져 버려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게 돼. 그래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시추법은 한계가 있어. 자, 그리고 화산 분출물 조사는 뭐야? 직접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야? 땅에서 나온 애들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애들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별표 쳐야 될 놈은 이놈입니다. 지진파 분석. 자, 이 지진파 분석, 그러니까 지진이 꽝 하고 발생하게 되면 지진파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진파의 속력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게 지진파 분석이야. 자, 얘를 분석하게 되면은요, 지구 내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지진파 분석.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추. 확실한 거가 아니야. 지진파 분석은 확실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 차이점 알겠죠? 자, 그다음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전달 속도가 달라져.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 변화를 보고서는요, 내부와 층 상태를 유추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저거 틀렸는데. 어디가? 저거 멘틀 외핵 저거 4개 층. 뭐가 틀려? 뭐가? 핵이 하나 더 있다는데? 네? 모호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 지진파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지진파는 크게 P파와 에스파. S파로 나눠지게 돼요. P파는 먼저 도착하는 파동을 P파라고 얘기를 해. 우리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종파라는 개념으로 속해요. 종파라고 하는 거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용수철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앞뒤로 흔드는 거야. 그건 피파. 그렇죠. 앞뒤로 흔들게 되면 모아졌다 늘어났다 모아졌다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이걸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P파가 그래. S파는 이렇게. 용수철을 잡고서 위아래로 흔드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수직 관계에 있는 걸 S파, 횡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다? 피파. P파가 더 빨라요. 자,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P파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요, P파는요, 속력이 이렇게 가다가요, 쭉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자, 다시 또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증가하고 이런 식이 돼. 이게 P파의 속력 변화예요. 자, 그 다음 S파 같은 경우에는요, S파는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 더 이상 통과를 못해.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느냐? P파 같은 경우에는 P파는 고, 채. 액, 기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 근데 S파는 뭐만 통과할 수 있느냐? 부채.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역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몇 개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되느냐?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층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부분을 멘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외핵. 외핵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내핵. 내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지진파가 지나갈 때의 속력의 변화를 따져가지고 4개 층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속력 변화가 몇 번 나타나고 있어? 3번 나타나고 있죠. 아주 세 번.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S파 먼저 좀 볼게요. S파가 여기 지각에서 지나가다가 멘틀에서 속력이 쭉 올라가다가 외핵에선 더 이상 S파를 통과시키지 못해. 그 이유는 외핵이 고체가 아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P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외핵에서 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속력이. 자, 그 다음에 내핵으로 갔을 때 여기 지금 좀 올라가죠. 속력이 다시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내핵이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쌤 근데 그래서 네. 핵을 내핵과 외핵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외핵을 체라 혹시 기체 성분에서 또 다른 성분이 발견돼서 그 성분으로 이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자,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자, 핵은요,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무거운 물질로 돼 있어요. 자, 무거운 물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힘들고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지각 같은 경우엔 고체로 돼, 뭐 겉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겉부분 체크. 그 다음에 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자, 이때 누가 더 두껍냐?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요. 자,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별표 한번. 자, 대륙 지각은 두께가 약 35km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해양 지각은 약 5km 정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 자, 이때 맞다, 선생님. 자, 밀도가 대륙과 해양 중에서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크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사람은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나 배웠어. 유동성 고체. 맞죠? 근데 아니, 그러면 다 섞여 있어. 자, 이루어져 있는 자, 거는 조용. 말랑-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km 그다음 해양 지각은 5km, 대륙 지각은 35km에 해당되는 거. 대륙 지각이 더 두껍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물이 차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각을 얘기를 할 때는요. 높이 올라와 있는 게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느냐? 모호면. 우리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인데 줄여가지고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모호로 비치치라는 양반이 얘기한 면인데, 모호면의 깊이를 얘기를 할 때 모호면의 깊이가 깊이 있는 거는 높이 올라와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 높이 올라와 있는 애가 모호면 깊이가 깊어요. 그 다음 낮은 애는 당연히 낮은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멘틀은요. 멘틀은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해요. 대부분이 멘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보다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들의 밀도가 더 커요. 그럼 멘틀을 구성하는 것들보다는 핵을 구성하는 애들의 밀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멘틀은 좀 특이한 게 고체는 고체예요. 근데 일부 유동성 고체가 가지고 있어. 자, 유동성 고체,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고체야. 높은 온도하고 압력에 의해서 부분 녹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서 약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그걸 유동성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멘틀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요 지진파 이동에 대한 얘기를 배웠으면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배웠으면은 그냥 지각, 멘틀, 외핵, 내핵만 잘 구분해 가지고 특징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11쪽이다. 11쪽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는 뭐니? 지구계죠. 지구계고요. 그 다음 2번에는 2번은 5번 자기권 해봐. 자기권. 자, 3번은 한번 XX 5죠. 역시 나야. 다 맞았잖아. 1번 답이 뭐라고요? 지구계. 너 왜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자, 4번에 직접적인 조사 방법은 기억이랑 기억, 리을이고, 간접적인 건 니은, 디귿이죠. 네. 효과적인 건 예. 니은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5번에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6번에 가장 얇은 층은 누구니? A. A, 지각이죠. 액체층은요? C, 외핵이 될 거고요. 고체이면서 가장 큰 부피? B, 멘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구 모형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만들어요. 학교에서 하세요. 학교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뺄 수 있어요. 저희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안 불쌍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모형이 반지름을 16cm로 해놓고요. 이게 16cm로 해놓고 그 다음 지구 반지름 대 모형의 비율을 해주는 거야. 재밌겠다. 자, 그래서 두께, 각각의 두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두께를 비례식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두께만큼 줄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 색깔이 다른 층을 이렇게 찰흙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채워넣어서 4개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가장 얇은 층은 어디다? 지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층은 멘틀이 될 거고요. 자,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높이요? 부피요. 멘틀. 멘틀이 되겠죠. 자, 확인 문제 금방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거를 해야 돼요? 다 했으면 해보자. 쉬어도 돼요. 선생님? 다 쉬셔도 돼요. 자, 1번에
OX. 자, 1번에는 5, 2번은 X. X죠. 3번은요? 5. 5, 4번은 5. 5번은 X. X죠. 자, 그 다음 A는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네. 자, 3번에 비례식 어떻게 세워야 돼? 32대 6,400은 C 대 2,200. 자, 6,400km가 어디에 해당해야 돼? 32cm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께가 2200이니까 2200km는 몇 cm에 해당하니?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몇 cm 나왔어? 11cm 나오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게 13쪽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각 개들 닭권들 그 닭권들하고 그 다음에 상호 작용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예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예시를 봤을 때 이 예시들이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인지만 찾을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옆에 밑에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 한번 해보자. 자,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이건 물은 무슨 권? 습권. 습권이고 구름은요? 기권. 기권이니까 어디에 해당돼? C. 그렇죠. C에 해당하죠. 밤하늘의 유성우예요.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G. 그렇죠. G죠. 외권에서 기권으로 와가지고 타는 거죠. 자, 3번에는요. 기체를 이용하여 호흡 광합성을 합니다. D. 그렇죠. 이거는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에서의 일이죠. 그 다음 토양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는요. E. 그렇죠. 직권하고 생물권 사이의 일이죠. 자, 비의 상호작용 예시 써주세요. 그랬어요. 직권하고 수권. 이거 뭐가 있을까? 파도? 그렇죠. 파도에 의해서 지표가 모양이 바뀌는 거라든가 뭐 강물에 의해서 지표의 모양이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200원. 자, 그러면은 14쪽부터 한번 해보자. 일단 18번까지 먼저 좀 해주세요. 18번까지. 18번. 18번까지 먼저 좀 해보자. 자, 18번까지 문제 해줘. 안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5번. 조용. 자,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직권,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0번 답이 뭐라고요? 3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 18번에 3번. 틀린 개수 써주세요. 맨 앞에다가 18번이 뭐라고요? 몇 번? 8번이요. 3번. 틀린 개수 써줘. 자, 여기 틀린 것 중에서 질문 좀 받자. 아야. 질문이요? 자, 1번에 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 걸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 개를 이루는 요소들은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생태계는 과학에서 다루는 개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기억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가 없어서 안 고르는데. 그럴 수 있어. 자, 또 질문.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다양한 자연현상이 이런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들끼리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 또 아까 몇 번? 17번? 네. 자, 17번에 자, 모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 17번 같은 경우에는 지각과 멘틀 사이 경계면이죠. 네. 그죠? 그 다음 깊이 약 2,900km. 아니요. 이건 어딘데? 여기는 이제 외핵과 멘틀의 사이. 네. 바다와 육지, 바다보다 육지에서 더 깊게 나타나는 거. 아니요. 아 맞아요. 대륙 지각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겁니다. 됐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사요, 사요, 게.